그 다음에 옵션 미결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옵션 미결제 분석은 거의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일단은 보시면은 이런 그림은 제가 그린 이래 처음 그렸는데 이걸 만든 이래로 대부분은 맨날 꺾여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매수 양쪽으로 벌렸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S&P 같은 경우는 14%에서 10%로 떨어졌어요. 위클리가. 그러니까 6월 9일 만기되는 건 엄청 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들을 쭉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거가 이제 매일매일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건 제가 위클리로 해서 이게 금요일자 자료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4,400, 4,300, 4,150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노란색이 풋인데 4,150 보통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시면은 앞에 거 셀 바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 더 하면은 하나 바이하고 하나 셀 했다면 네팅돼서 없는 거잖아요. 네팅돼서 없는 건데 여기 부분이 이만큼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물론 있는데 이쪽 뒤쪽으로 갔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한 개가 더 있으면서 이걸 막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형태는 여기가 떠 있기 때문에 앞에 거 두 개를 합쳐도 이거 두 개 없애고 나면 얘가 남잖아요. 아니면은 얘랑 얘를 반씩 가졌다고 치더라도 또 반쪽이 남고 그래서 한 이쪽 근처 4100 정도에서 트리거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S&P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4288이 현재 지수인데 430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얘네들은 해지하려고 이제 주식을 사거나 선물을 사야 돼요. 대체로는 선물로 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사는 행위를 하게 되고 선물이 그러면 콘텐고가 나고 그러면은 콘텐고가 이제 고평가가 되고 고평가가 되면 또 차익거래가 들어와서 지수도 또 끌어올리고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미결제 약정수가 한 3,000 계약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임팩트를 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몇만 계약 정도 가면은 이제 특히 이제 369 12들 몇만 계약 정도 가면 임팩트가 있겠죠. 이제 여기같이 저기 밑에 써드렸지만 한 만 계약 정도 되면은 한 2조 원 정도 2조 달러 정도 20빌리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억 불. 그럼 한 2.4, 2.6조 정도 되는 거니까 볼륨에 비하면 그래 크진 않아요. 미국에서 볼륨에 비하면. 그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간에 그런 임팩트들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미결제 약정이 그래서 이걸 계속 보는 게 갑자기 급증해서 늘어나는 게 있나 없나 보려고 이제 매번 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급증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막 어느 한 곳에 포커스해서 이제 포지션이 빌드업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파지티브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위험하긴 위험하다. 그지만 상승 추세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뭐 올라갈 때 살짝 팔아서 살짝 먹고 다시 사서 이제 뭐 단가를 좀 조절하거나 이러려고 이제 계속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들은 풋이 약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풋콜 중에서는 풋이 더 증가를 했어요. 콜은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S&P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애더머니 가까운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너무 가격이 낮아진 상태가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픈 인트레스트들이 조금씩 줄어든 것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존에 매수해서 먹은 거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격 불문하고 변동성 불문하고 그냥 팔다 보니까 변동성이 계속 빠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매수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싸니까 매수를 했을 거고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커지게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만기 그래프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지 않았을까? 변동성이 너무 빠져 있어서.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앞에서처럼 하지만 그런 이벤트들이 혹시나 발생을 하면은 좀 대박을 내고 여기서 나있는 프리미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값이 싸진 거니까 10% 정도면 위클리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해요. 오히려 앞에 쪽에 이렇게 다 미결제 약정들이 모여 있잖아요. 가까운데. 그러니까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바깥쪽은 여기 보면 제가 스큐가 스티프닝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변동성하고 여기 변동성 두 군데하고의 차이가 커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16 언저리 있잖아요. 16.5.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2.5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6%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TM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싸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금방 가격이 올라가니까 손실이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감마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앳더머니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격을 싸게 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익절 계속 나오면서 똑같이 변동성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들은 미결제 악정들이 다 줄었고요. 요 행사 가격들은 익절 헤드라고 썼던 부분은 미결제 악정이 지난 주보다 다 줄어들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텀 스트럭처는 이제 만기별로 잘라서 보는 건데 다 내렸어요. 그리고 숏텀도 많이 밑으로 내렸고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 이제 내년 4월물 같은 경우가 내려버렸어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장기 쪽 같은 경우는 옵션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올랐어요. 여기 그 동그라미가 4월물 그러니까 내년도 3월물만 여기 쭉 올랐잖아요. 이게 사각형이 지난주고 동그라미가 이번 주거든요. 요만큼이 오른 거예요. 조금이지만 지금 여기 떨어진 거에 비교하면 얘가 오르긴 오른 거니까 점점 더 이 커브가 스티프해져서 노멀라이즈가 되긴 된 거예요. 예. 지난번 거 대비해서 낮았던 걸 다시 위로 올렸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싸게 거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년 것들을 해지하는 세력들도 조금은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빨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년도 뭐 3월이면은 침체 신호 나고 금리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1월 달이면 나올 거야 이런 분들 또 아니면 내년 9월까지 밀렸어 이렇게 나와 밀렸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막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아직은 침체 완전 우려로 나와서 빠지려면은 뭔가 썸띵 해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럴 기미가 보이면 이제 미결제 악정들에서 이런 데서 바뀌고 미결제 악정이 변한다는 얘기는 변동성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뒤에 것들은 특히 개인들 안 하잖아요. 개인들은 다 이것만 하잖아요. 앞에 것만. 그 뒷부분은 다 기관들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면 뭔가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